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 회생이 가능한 것인지,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건부 인가가 나게 되는데 조건부 인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30대입니다. 5년 전에 이혼했는데 전처와 사이에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이 30대의 직장을 다니며 모은 돈으로 몇 년 전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손해만 보고 폐업해서 현재 빚이 6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회생하려고 알아보니 직장을 다니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시작한 지 9개월 정도 됐고 매달 똑같진 않지만 약 150에서 170만 원 내외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무 시간도 유동적이고 직장인처럼 4대 보험이나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하진 않았는데 저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이 사건의 경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 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개인 회생이라는 것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것인데요. 단기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이 정기 소득이 있다는 것이 소명이 된다면 개인 회생이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기 소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기 소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여소득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영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소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급여소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로소득을 보통 얘기하는 것인데요.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회사를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든지 또는 공무원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영업소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가령 임대차 사업을 한다든지 또 사업자를 운영을 해서 개인 영업을 한다든지 식당, 커피숍,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농업이나 임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소득자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기소득이 있다라고 소명을 하면 개인회생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면 사업주가 작성한 소득금액 증명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작성한 소득금액 증명이나 사실확인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될까요? 법원에서도 이 사항 보정이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이나 사실확인서에는 보통 수입 상황에 대한 보고서 등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우선 현재의 직업에 대해서 직장 또는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나아가서 근무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또 근무하는 일수,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언제까지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근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그 기간이 언제인지, 또 하는 일은 무엇인지, 업무를 근무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좀 적으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입사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입사하게 된 경위가 잘 소명하기가 좀 어렵다 하면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진정한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또 신청인과 고용주와의 관계를 소명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과 고용주의 관계는 단순히 그냥 고용관계, 업주와 또 이제 근로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보통인데 이 부분을 법원에서는
상당히 좀 의심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인과 고용주가 어떤 관계이냐 이런 것들을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청인의 직위,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적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월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사업주가 작성한 자료로 그 근로자의 신청인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급여와 관련해서 상여, 기타 수당 구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또 매월 평균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게 되어 있고, 이 금액들이 현금으로 받는지 또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 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 사실확인서에 작성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이 사업주가 작성한 소득금액 증명이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그 근로소득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그 4대 보험 반드시 가입돼야 되고 그 금액을 납부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러한 금액들이 납부가 되어야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 4대 보험 가입 여부, 또 보험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사실확인서에 잘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다른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인가라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조건부 인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통 수입이 정해져 있다 하면 어떤 조건을 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근로자의 확인서를 통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일정한 자료를 법원에 요구하도록 하는데 이걸 조건부 인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이 조건부 인가를 낼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조건부 인가를 낼 때 소득 상황 보고를 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변제 계획안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소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직 등 신고 의무가 있고, 또 변경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의무 내용입니다. 소득 신고 의무라는 것은 인가 결정일로부터 1년마다 소득 상황이나 수입 상황을 보고하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영업소득 신고서, 그러니까 월별 총 매출, 그 다음에 영업소득, 순수입이 얼마인지, 나아가서 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이에 대한 수입 관련 자료, 이것들을 함께 내라고 합니다. 또 소득 신고 의무라고 하는 것은 총 보수가 얼마인지, 여기에서 세금이나 4대 보험은 얼마나 납부되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는 수입은 얼마인지, 이에 대한 자료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내라 하고요. 또 급여맹세서, 또 급여가 입금된 계좌거래 내역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 증명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기준소득 월액이 표시되도록 하는 내용까지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첨부해서 법원에다가 1년마다 내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이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그러니까 변제 계획안을 수정해서 내라는 내용들이 부과가 됩니다. 이직 등 신고 의무도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 이직 등 신고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채무자가 직장을 변경하거나 또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1개월마다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또 관련 소명 자료까지 첨부하도록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직 등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서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변제 계획안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된 변제 계획안에는 가용소득의 130%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가된 금액만큼 추가로 변제금을 높여서 변제 계획안 수정안을 낸 이후에 그만큼 증가된 금액만큼 매달 변제금을 더 내라, 이런 것들이 조건부 인가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인가가 나면 매년마다 이 상황들을 보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가 되니까 조금 귀찮은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조건부 인가를 내면서 위 1번, 2번, 3번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겠다, 또 나아가서는 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이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내용들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조건부 인가입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조건부 인가가 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와 이 부분 구체적으로 잘 상의를 하시고 조건부 인가가 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행하시면 다른 채권과 똑같이, 보통 채권자가 인가결정을 받는 것과 똑같이 나중에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권은 탕감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이 진행이 가능하고 나아가서 조건부 인가가 날 수도 있지만 이 조건부 인가라는 것을 잘 이행을 하면 면책을 받고 탕감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법률 이주용 변호사.